2013년 6월 21일, 미국 법무부는 한 남자에게 간첩죄를 포함한 3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이미 미국에 없었습니다. 불과 2주 전, 그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감청 프로그램을 세상에 폭로했습니다. 수십억 명의 전화와 인터넷이 감시받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전 세계가 그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드워드 스노든. 스노든은 평범한 IT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29세의 나이에 그는 미국 국가안보국과 중앙정보국의 계약직 정보 분석관이었습니다. 최고 기밀 취급 허가를 받은 그는 하와이 국가안보국 시설에서 근무했습니다. 전 세계 감청 데이터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수십억 건의 통신 내역을 다루었습니다. 미국인의 전화, 이메일, 메시지까지. 어느 날 그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다루는 이 모든 데이터가 사실은 불법 감시의 증거라는 것을. 2013년 5월 스노든은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행동에 나섰습니다. 하와이 시설에서 극비 문서 수만 건을 USB에 담았습니다. 그는 직속 상관에게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잠깐 자리 비울게요. 신장 치료 때문에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 5월 20일, 그는 홍콩으로 출발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동료들은 그가 다음 주에 돌아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홍콩이었을까요? 스노든은 이것을 치밀하게 계산했습니다. 홍콩은 미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고 있었지만 중국의 특별행정구로서 독립적인 법 체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즉, 미국이 마음대로 그를 데려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홍콩에 도착한 스노든은 구룡반도의 한 호텔방에 체크인했습니다.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방에서 해결했습니다. 그는 기밀 문서들을 정리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세계를 뒤흔들 폭로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월 초, 홍콩 미라호텔 1014호 객실. 가디언의 저널리스트 글렌 그린월드와 다큐멘터리 감독 로라 포이트러스가 도착했습니다. 스노든은 이들에게 수만 건의 기밀 문서를 건넸습니다. 6월 5일 폭로가 시작됐습니다. 국가안보국의 프리즘 프로그램. 구글, 페이스북, 애플의 서버에서 사용자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6월 9일 스노든은 스스로 정체를 공개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감시국가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6월 21일 미국 법무부는 스노든을 기소했습니다. 간첩법 위반, 국가기밀 절도, 국방부 정보 무단 전달. 3개 혐의 합산 최대 30년형이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홍콩의 스노든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홍콩 당국은 뜻밖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소장의 기술적 오류를 이유로 인도 요청을 거부한 것입니다. 스노든에게 시간이 생겼습니다. 단 며칠뿐이었지만. 6월 23일 오전, 스노든은 홍콩 청납콕 국제공항에 나타났습니다. 목적지는 에콰도르였습니다. 직항편이 없었습니다. 경유지는 러시아 모스크바의 셰레메티예보 공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쿠바를 경유해 에콰도르로 가는 계획이었습니다. 아에로플로트 SU-213편. 스노든은 탑승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움직였습니다. 스노든의 여권을 즉시 취소한 것입니다. 그는 하늘 위에서 무국적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모스크바에 착륙했습니다. 스노든은 곧바로 환승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쿠바로 가는 다음 편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비행기에 그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미국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 강하게 압력을 넣은 것입니다. 쿠바는 영공 통과를 거부했습니다. 에콰도르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베네수엘라도 침묵했습니다. 스노든의 탈출 경로가 하나하나 막혔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권이 이미 취소되어 어느 나라도 그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셰레메티예보 공항 환승구역에 갇혔습니다. 환승구역은 국제법상 어느 나라의 영토도 아닌 공간입니다. 러시아도 아니고 미국도 아닙니다. 스노든은 이 회색 지대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40일 동안 작은 캡슐 호텔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자고 공항 식당에서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러시아 인권 활동가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활동가 아나톨리 쿠차레나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는 지금 매우 피곤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스노든은 러시아에 정식으로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세계의 시선이 셰레메티예보 공항에 집중됐습니다. 2013년 8월 1일, 러시아 당국이 스노든에게 1년짜리 임시 망명 허가를 내줬습니다. 미국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스노든은 공항 환승구역을 벗어나 마침내 모스크바 시내로 나왔습니다. 러시아 망명은 이후 수차례 연장됐습니다. 2022년에는 러시아 영구 시민권까지 취득했습니다. 한때 하와이에서 조용히 살던 IT 기술자는 10년이 넘도록 고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스노든. 그는 영웅인가요? 반역자인가요? 미국 정부는 그를 반역자라 부릅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그를 영웅이라 부릅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그의 폭로 이후 전 세계가 디지털 감시의 무게를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실화 도주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